자, 이렇게 독해를 하다가 when과 which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when이냐 which냐 겁나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태선 군 앞에 an alternative path라고 써 있어요.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얘는 무슨 살까요? 명사. 그러면 이 which가 뭐가 돼요?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시험에 출제됐을 때. 그러면 늘 얘기하죠,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성민아 뭐라고 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다. 더 쉽게 말하면 뭐가 없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며 뭐가 불완전한 건데 주어가 없거나 혹은 뭐가 없다 성민아? 목적어가 없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그래 보는 거죠. 주어처럼 생기는 거 보이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짜잔 뭐가 있어요? 목적어.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위치가 답이 될 수가 없다. 구조를 봐야 되죠. 구조를.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골 때립니다. 이 문장 보면서 야 참 지랄 같은 것을 교재로 써냈다. 수능 영어 독해 교재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들이 수능 영어는 학교 시험에 포함을 시키지만 영독은 잘 안 시켜. 되게 부담스럽거든 가르치기도. 자, 입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끝나요. 딱 두 문장으로 돼 있죠. 여기 콤마가 딱 찍혀 있는 걸 보아하니 태선아 쏘일 것 같아요? 되실 것 같아요? 쏘가처럼 보이죠. 아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영어로 된 문장을 많이 접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콤마 뒤에 쏘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게 여기서 대시 자연스럽게 보이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런 문장을 만나면 아주 지랄 같은 게 독해가 어려워져요. 문장 구조를 모르면. 자 봐봐라. 일단 things가 나와 있지. 자 보통 things가 나오면 선기마 이거 우리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기억이 또 안 나? 네. 모의고사에서 things가 단독 주어로 등장하면 보통 해석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 자, 상황이 can be thought 생각될 수 있다. of differently 다르게. 근데 when이 있네? 그러면 이게 언제 상황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다는 말도 안 되니까 뭐뭐 할 때겠다. 그죠? 상황이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을 때다. 요렇게 해석되지. Without accustomed barriers. accustomed 익숙한이란 말이죠. 익숙한 장벽들 없이 상황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쏘가 되면 있을 때 그래서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쏘는 아닐 거예요. 확실히 쏘는 아니죠. 그럼 왜 대시고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얘가 바로 이겁니다. 기억을 다들 하시겠지만 바로 얘가 그 유명한 it, that 강조 구문이죠. 네, 이 지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 인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로 이거는 걸 하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때 강조구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that 뒤에를 먼저 해석하는 거야. 뭐뭐인 거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자, 플라우저블이 성경만 어떤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위에 써놓았을 텐데 타당할 것 같은. 이노베이트는 뭐예요? 수빈아? 그렇죠. 시장을 혁신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 건 상황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독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when이고 밑에는 that이야. 그러면 when과 that이 나란히 1, 2번이 써있죠. 나머지는 독해할 것도 없어요.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emerge냐 be-emerged냐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태선아 답이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유혹을 받을까요? emerge 유혹을 받지 않지요. 왜? 뒤에 be accepted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도 모르게 be emerged에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바로 함정이죠. 그게 바로 함정이죠. 왜냐하면 be accepted라고 써있다는 것은 성민아 이게 지금 무슨 문장이라는 겁니까? 수동태란 얘기죠. 그러면은 윤태선 군 수동태 공식의 1번이 뭡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내가 수동태 공식에서 이것을 왜 1번을 두고 그렇게나 강조를 하냐면 수빈아 어떤 문장은 절대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ccept라는 동사의 뜻을 봐야 되지요. 성경아 뭔 뜻이에요? 아니지, 이건 adopt죠. 성민아 뭔 뜻이에요? 야, accept의 뜻을 모르면 안 되지. 태선아? 어? 그게 뭔 소리야, 엄마? 수빈아? 아, 몰라요. 아우, 당당해요. accept의 뜻은 받아들이다죠.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emerge의 뜻을 알아야 되죠. emerge의 뜻. 그러면 성민아 emerge의 뜻은 뭐예요? 몰라요? 성경이 알아요? 그렇죠. 나오다. 뭐 좀 지우고 가볼까? 나오다, 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 다음에 대사나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이 나와요? 무엇을? 즉 accept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하다. 수동태 오케이다. 그러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성민아 뒤에 뭐가 어떤 질문이 나와요?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나와요? 뭐는 아니지. 수빈아 어떤 질문이 나와요? 뭐가? 또 뭐가 나와요? 어디서? 언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이놈들아. 즉 immerge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절대 쓸 수 없다. 요거지. 아니 수동태로 쓸 수 없다는데 왜 이거 고르고 있어? 이거지 이거. 니들이 지금 이상한 대답해서 충격받은 거 아니야 내가 이 새끼들아. 자, 그 정도로 알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얘들이 독해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제 어법 문제로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얘입니다. 자, 이 문장에 밑줄을 쳐보세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윤태성 군. constantly. 성민아 뭔 뜻이에요? 끊임없이래. 형아가. 그러면 해봐. 태선이 독해 해보라. 아니 뭘 몰라도 한숨을 쉬고 있어. 끊임없이 질문을 물어보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유사한. 오, 네, 뭐 좋아요. 성민이 해보세요. 또 장구에 바둑 두는 거 아니야, 성민아.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수빈이 해봐라.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아이. 자, 성경 한번 해볼까? 기억나? 했던 거? 기억나면 안 돼. 응, 한번 해보세요. 작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과 유사. 그렇지요. similar, 유사한이야, 유사한. to, 뭐뭐와 유사한. 작은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을 물어보는 것과 유사한. My point is that why this is. 여기 왜 asking이라고 써 있어? 왜 asking이라고 써 있어? 뜻을 묻는 거 아니에요. 형태를 묻는 겁니다. 태선아, 왜 asking이라고 써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 성민이 형아가 알려줄 겁니다. 왜 asking이라고 써 있죠? 아닙니다. 심수빈이 한 번도 몰라요. 봐, 이 새끼. 여러분, 이 to는 무슨 to? 무슨 to? 이 to는. 아, 뭔 소리요? 자, 이 to는 무슨 to 사용하나? 무슨 to? 성민아, 무슨 to?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심수빈이 뭐 쓴다? 동명사. 전치사, 동명사. 그러면 이 a small child는 뭘까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이건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같다. 자, 이건 좀 이따가 몰아서 한번 해봅시다. 몰아서 하고. 자, 앞으로 나오는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너희 학교에서 출제되는 무관한 문장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무관한 문장과 다르게 학교 선생님들이 유관한 문장의 어휘를 바꿔버리는 무관한 문장이 나와서 이건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좀 이따가 요거는 할 거예요. 요거는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자, 글의 순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글의 순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220페이지니까 이게 내용이 많아지면 좀 잘리네. 좀 줄여야겠다. 성민이 게임은 안 한다고 그랬지? 뭐 하니 요새 게임? 넌 놀란다. 너는 요새 뭐 하냐? 아, 이놈 참 운동 좋아한다. 콜 오브 듀티 해본 사람? 모바일 해봤어? PC 해봤어? 응? 아, 플스로. 콜 오브 듀티 해봤어? FPS의 양대 산맥 중에 아닌 콜 오브 듀티를 안 해보다니. 성규이는 안 해도 게임 안 하지? 아, 너무 재밌어.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이 새로 나왔거든? 너무 재밌어. 배틀그라운드가 발렸어. 콜 오브 듀티한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독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 문장을 독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거슬리는 어휘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severity. 내가 얘기해 줬나요? 그 솔토고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재가 지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지난 1학기 기말 시험 범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자, 색깔 얘기야. 태선아, 남자는 그런 얘기 많이 떠들죠. 그래서 뭐 웃고 막 그러잖아.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색깔은 핑크였고 여자들은 블루였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근데 여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여자아이들도 남자처럼 강해 보여야 한다고 핑크색 옷을 입히기 시작했어. 역사적인 일이야. 이 교과서에 실린 얘기야 이게. 그러다가 여학생들까지 전부 다 핑크를 입으니까 이제 남자들이 좀 달라져야겠다 싶어서 파란색을 입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남자는 핑크다가 역사적인 고증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야.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서. 자, 봅시다. 이제 모르는 어휘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르는 어휘들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disability 같은 경우는 알지 않나? 심수빈아, 뭔 뜻이야? 모르겠어. ability는 뭐야? 성민아, ability가 뭔 뜻이야? 능력. disability는? 아유, 좋습니다. interference 같은 어휘들은 좀 어려울 텐데. 성민이 알아요? 수빈이는? 넌 아는 게 뭐야 그럼? 이 새끼야. 너무 긴장이 풀린 거 아니야? 점수 잘 받았다고. 다시 다음 주부터 바짝 긴장합시다 또. 자, 이제 이런 어휘들을 만나면 사실은 독해할 때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어휘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말이잖아, 말. 영어라는 것도 결국은 말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싶을 텐데 severity 보면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은 단어 여기 안 들어있니? 이거 이렇게 보면은 나만 그런가? 아, 그래, 미안해. severe이 뭔 말이야? severe은 심각한이란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interfere with, 이거는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죠. 뭔 뜻이에요? 뭐뭐에 방해가 되는. 아니, 뭐뭐에 방해하다. 뭐뭐에 방해하다. 뭐뭐를 방해하다겠지. 뭐뭐를 방해하다. 동사죠, 동사. 그러면 심각한이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severity는 뭔 뜻이겠어요? 심각? 심각? 아니, ty로 따끈하고 앞에 더 붙어 있잖아. 심각? 심각성. 그럼 interference는 성민아, 뭔 뜻이에요?
방해 명사죠, 명사. 자, 글의 순서를 푸는 것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명사 추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어지는 글마다 지칭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의 순서를 추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위기입니다. 글의 분위기. 얘기가 반전되고 있냐, 앞에 있는 얘기를 보충 설명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래서 볼게요. 자, 심각성에 따라서 무슨 심각성입니까? learning disability라고 하면 학습 장애라고 하는 거야. 학습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의 방해, 어떤 방해입니까? 그 making reasoned decisions. 자, 이성이 있는 혹은 합리적인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에 따라서, 학습장애의 심각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방해하는 것에 따라서 몇몇 부모는 계속 여기까지 가야겠네. 계속 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결정이에요? 그들 아이의 인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vital, 심각한, 중요한, 이런 말이죠. 그런 결정을 계속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고 주어진 문장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쭉 해석을 해볼게요. 자, transitional 이라고 나와요. transit 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transit, 이것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운송하다, 전달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transitional 하면은 운송하는 이런 말인데, 이게 transitional process라고 하면 과도기라고 합니다. 과도기. 과도기가 태산하 뭔 뜻이에요? 과도기. 응. 성민아, 과도기가 뭐야? 수빈아. 이 새끼들 큰일 났네. 야, 니들 과도기를 모르면 어떻게 해? A 단계에서 B 단계로 이렇게 이동할 때 요 부분을 과도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는 그 중간 부분을 과도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기. 이 과도기는 포함할 거래요. 이 페이스는 어스펙트랑 같은 말이에요. 많은 요소 측면을 뭐에 미래를 위한 계획에 대한 많은 측면을 포함할 거랍니다. 그리고요, should be fully understood, 완전하게 이해되어야만 한대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그 방향의 모든 단계를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건 투자입니다. 그 아이의 행복에 있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child's life가 얘인가 싶겠지만, 이란 말이 눈 씻고 어딜 찾아봐도 여기에 이 과도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 갑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 그리고 아이의 최고의 미래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기회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장해주는, 뭐보다
avoidance or denial이네. avoidance 정도는 알아야겠다. 심수비나. 뭔 뜻이죠? avoid가 뭐야? 그러니까 avoidance는 동사 avoid의 손말이야. avoidance는 폼나게 대선아 그렇죠. 회피죠. 회피. denial은 성민아 뭐겠어요? denial은 deny의 손말이죠. deny. 흥겸아, denial은 뭔 뜻이에요? deni가 뭔 뜻이야, 상민아? 아우 뒷골 땡겨. 야 이 새끼들아 단어 외우라고 늘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냐. 아우 진짜로. 대선이 알아요? 몰라요. 부인하다란 뜻이야. 부인하다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남편하다는 뭐예요? 이런 거 묻지 마라. 부인하다 그러면 denial은 뭘까요? 부인이겠지. 부인. 부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회피 혹은 부인보다도. 자, 이 앞부분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여기 있었어? 이러한 두려움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This transitional process도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this transitional process가 여기에 있는가를 봐야겠지. 일단 A에서 주어진 글 다음에 A로 이어질 일은 없다.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B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를 봐야겠죠. 근데 이러한 두려움이 여기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당연히 그러면 글은 몇 번으로 시작한다? C로 시작하는 거지. C로. 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얘가. 그러면 그 요령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C로 돌아봅시다. 자,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 한 학생의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건 arouse가 나오셨네요. arouse. 뭔 뜻이에요? 성김이 적어놓은 거 기억나요? arouse라는 어휘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일으키다예요. 뭔가를 막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The unknown. unknown하게 떠오르는 거 있다. 뭐 있어? 자전거? 흥민아 뭐 있어? 어? 뭐 있어? unknown하니까 없어? 야 이제 player unknown battleground 아니야 이 새끼들아. 배그의 정식 명칭이 그거야. 뭐야? 게임하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 전투의 현장 그거 아니야.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 늦추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늦춰요? 이러한 문제점을 말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걸 늦추는 경향이 있대. 대신에 오직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요. 현재에만. 그럼 보세요. 여기에 fear 나왔죠. 바로 이 fear이 this fear과 쫙 이어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다행히 C에서 B로 글이 넘어가죠. 자, 다시 B로 넘어와서 하지만 자, 지금 C에서 뭔 얘기를 합니까? 애들 그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학습 장애. 여러분들 태선이는 혹시 학습 장애 좀 있니? 없어? 성민이는 어떠니? 학습 장애가 좀 있어? 그게 뭔지 몰라요. 수빈이는 모르겠어요. 성겸이는 안 물어볼게. 학습 장애는 심한 중증은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난독증이야. 난독증이 뭔지 알아요? 난독증의 가장 큰 첫 번째 눈에 띄는 현상은 그런 사람은 본 적은 없는데 글씨가 흔들려 보여요. 이렇게 써 있는데 안 보여 내 눈에. 이게 막 이렇게 떨려 보여. 혹은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해.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병원 가야 돼. 이거 매우 중요해. 그게 난독증 중에 하나야. 또 하나는 뭐냐면 글을 읽어. 이게 좀 영어로 써 있지만 이제 한글도 똑같아. 한글을 읽는데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도 내는데 전혀 몰라. 무슨 말인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없어. 성민은 어때? 없어? 없어? 경증도 있어요. 근데 학습장애는 또 이런 게 있죠. 5분 이상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5분 이상. 5분 이상 집중을 못하니 뭐 1시간을 공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아주 경미한 학습장애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건 학습장애라고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강의 수업할 때. 윤태선이는 알 거예요. 내가 2분 7초 전에 말했더니 이 새끼 벌써 까먹어! 내가 이런 말 잘하지 않아지? 응? 그런 말을 듣는 학생들은 다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야.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집중력에. 근데 사실 웃자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학습 장애는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갈수록 학교 시험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 이제 태선이도 너희 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2015년 교육 개정 방침에 따라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 교육 너는 2009년 교육 방침에 의해서 이제 수업을 했던 거고 학교 교육이 그렇게 갔었다고. 2015년 교육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의 깊이를 자꾸 두드리게 해주는. 다른 과목 시험지를 내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 이게 지금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깊이 있는 생각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많이 봐요, 내가. 누구라고 딱히 말하진 않겠어요. 아니 대부분 사실은 다 그래. 안 그런 애를 거의 못 보겠어. 진짜 심각한 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니 뒷골이 땡길 때가 있어.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학습장애가 있는 애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잖아. 이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학습장애가 있다는 걸 엄마가 알아. 그럼 얘를 장애 학교를 보낼 것인지 일반 학교를 보낼 것인지 그것부터 걱정이 되지. 그것부터.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두려워. 그러니까 근데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당장에만 집중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C에서. B로 넘어와서 하지만 글이 바뀌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한번 씨름을 월킹을 해라. 작업을 해라. 그리고 아이의 최고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그 장애를 피하고 부인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장해주는 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뭐뭐에도 상관없이 속성과 심각성, 학습장애의 속성과 심각성과 상관없이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노출이 될 겁니다. 이 과도기에 아이들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근데 어떤 과도기입니까? 어른 세상을 위한 기초, 근본을 제공해 줄 그런 과도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디스로 나오죠. 디스. 요렇게 이어지는 거죠. 요렇게. 답은 보면 알 겁니다. 그 다음 어법 문제가 나왔네요. 어법 문제를 봅시다. 자, 어법 문제는 뭐 굳이 독해를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어쩌고 쭉 보면 아이고야. 1번에 means 즉 동사에 s가 붙어 있어요. 이게 맞았냐 틀렸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윤태선 씨.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주어가 뭐길래 이게 맞아요? 응? 아, 이노베이션? 그러면은 우리 어법 연구 외길 50년 오성민 어법 오성민 선생님 왜 이게 맞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법 문제를 그렇게 틀려 이 새끼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 이상한데? 무슨 마법을 부렸나? 어렵다. 어려워. 분명히 똑바로 걷는데 이상하네. 다시 해볼까? 아, 삐뚤어야 되는구나. 그치. 네. 예죠, 예. 주어 알맹이는 예죠. 생각은 의미합니다죠. 나머지는 뭐 읽으면 중요한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Where there is no social awareness that a problem exists, there may be no drive to produce solutions, thus no innovation 이라고 딱 써 있어요. 이거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이럴 때 이제 먹히는 거죠. 이런 속담 들어봤어요? Where there is where there is a way. 아주 유명한 말이죠. 뭔 뜻인지 아는 사람. Where there is where there is a way. 되게 유명한 말인데. 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한국말 뜻은 알고 있어. 아니 이걸 성민아 아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 제발 좀 부탁해 좀 말해줘. 제발 좀 말해줘. 응? 이렇게 쉬운 것도 말을 못하면은 내가 니들을 가르치는데 재미가 없잖아. 뭘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지 말해봐. 알려줄게 내가. 아우 참 치사하다 이 새끼들아. 뭐 몰라 말해봐. 어떤 단어를 몰라 윤태선이 말해봐. 이 전체 뜻을 안다고? 그러면 단어 뜻을 안다고? 요 will이 뭔 뜻이야? 위에는 will이 아니야. 뭔데? 뭔데? 응? 흥민아 뭔 뜻이야? 또
의지를 한 단어로 바꾸면 아니 의지라도 돼. 의지라고 해도 돼. 의지라고 해도 돼. 그러면 답은 다 나왔잖아.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어떤 거 해석이 안 되는데? 말해봐 대단아. 말해봐. 이 문장의 뜻이 뭐야? 그거지. 그거지 이 새끼들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네 놈들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인 자각이 없는 곳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회적인 자각이 없는 곳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은 맞습니다. 3번으로 갑시다. 자, 흥민아, 3번의 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으면 이 새끼 이런 것들 탁탁 보고 탁 알아내는데 이게 어려워 사실. 어려워. 이게 고3 건데 이거 어떻게 금방 찾았겠어. 자, 심수빈 이거 못 맞추면 당장 금요일부터 다시 일찍 와야 돼. 이거 사실은 되게 쉬워 얘들아. 봐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복잡하게 쓰여 있을 뿐이지. 동그라미 치면 금방 할걸? 뭐가 보여? 뭐가 보이니? 어떤 소대? 아이 왜 그래?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소 형용사 부사 대 주어 동사.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주어 동사다. 바로 이 소 형부 대시죠. 그래서 소 형용사 나와 있잖아. 그러면 whom이 아니라 that이 돼야 되지. 4번의 imagining은 수빈아 맞아요? 네. 왜 맞아요? 전치사 동명사. 그러면 5번의 bad는 성민아 어떨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것 같아요. 자, 잘 들어요. how라는 말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냐 부사가 나와야 되느냐. as 사이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느냐 부사가 나와야 되느냐. 이것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는 뻥이고 수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발 무지와 니더러 왜? 여러 번 알려줬어 이 새끼들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들. 한번 봅시다. 뭘 써야 되나. 매우 간단한 문제야. 매우 간단한 문제. 뭐가 간단하냐. 이렇게 써있을 땐 주로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써있을 땐 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핵심은 얘입니다. 예. 얘가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면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돼요. 이런 거면 이 자리에. 그러나 얘가 일반 동사라면은 부사를 써야겠죠. 그러면 오성민 선장님 여기에 how 뒤에 나오는 문장은 비동사유 일반 동사유? 그래서 bad가 맞지요. 맞습니다.
자, 잠깐 니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해서 맥이 빠진다 이 새끼들아. 자, 여기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밑에 것만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응모하는 사람 응모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못 맞추면 딱밤한 듯이 빨리 하세요. 지금까지 exercise 4까지. 현겸이는 이미 다 했으니까 좀 놀어. 동생들 빨리 풀게 하고. 여기서 큰일 났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거야. 틀린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 딱 때려.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태선이 해석하세요. 아이고. 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거나 역할을 하는 뭐죠, 답은? 정답은 대안의 대안적인 얼터너티브입니다. 자, 상미 해석하세요. 뭐예요? 이노베이트죠. 혁신하다. 그다음 정보 발견을 노력하는 뒤에도 해야지. 신중하게 질문을 하는 것. 뭐예요, 답? 뭘 답은 프루브, 조사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무관한 문장은 본문을 안 봤으니까 넘어가자. 자, 태선이 해보세요. 답은 뭐라고 했어? 못했어요. 자, 무언가가 기초를 두고 있는 근본, 기초죠. 그래서 이것은 근본이라는 뜻의 foundation이죠. foundation. 그다음 네, 이게 바로 avoidance죠. avoidance. 그다음 무언가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서술 그게 뭐예요? 부인하다, denial이 되는 거지. 그다음 갑니다. 자, 태선 해석해봐요.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면 우리 태성이 고등학교 영어 어떻게 하려고 뭐 손을 못 대고 있냐, 이 녀석아. 뭐 어떤 단어를 몰라요? 뭐? 매니지? 요거? 특히, especially, 특히, 다루다. 다루는 관련 특히 다루는 관련해서 모양 때문에, 특히 모양 때문에 다루거나 관리하기에 어려운. 왜 어렵다가 되는 뭐 형용사로 끝나는데 답은 바로 awkward죠. awkward. 그 다음 2번 성민이. rigid. rigid가 뭐예요?
성경아? rigid가 단단한이라는 뜻일 거야. 해보세요. 위드는 어디다 내다버리고 손잡이를 꽂나? 그게 뭐로? 망치죠, 망치. 해머. 그다음 조직이나 사람에서 강한 자주 위협적인 영향? 네, 그게 뭐예요? 압박, pressure죠, pressure. 자, 그다음 가봅시다. 자, 제목 추론입니다. 제목 추론이랑 하나는 빈칸 추론. 아하이, 제목 추론, 빈칸 추론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자, I got in trouble once. 한때 곤경에 처했다. 그래서 boys cascade in boys. boys에 있는 boys cascade에서 뭐 지명 이름이죠. When I stated 말했을 때, 언급했을 때, from the platform 강단에서 그 연설자가 서서 말하는 데에서 뭐라고 말했을 때일까요? I stated that 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몇 가지 기업 정책이 의도적으로 purpose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가득하니까 의도적으로 or unintentionally 의도적이지 않게 의도적이게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demean us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as professionals 전문가로서의 우리의 품위를 앞에 딱 써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사 정책이 우리를 되게 쪽팔리게 하고 있어요. 전문가인데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I cited the example of the experienced secretary who had to requalify herself by taking typing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자 나는 언급했어요. 뭘 언급했어요? 하나 그 예를 언급했죠. 누구의 예입니까? 경험이 있는 비서의 예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비서야? 그녀 스스로를 재평가해야만 했던 비서였죠. 어떻게 재평가했어요? 타이핑 치는 시험을 치름으로써 그녀가 새로운 위치로 옮기려고 할 때. 자, 그러니까 글쎄 뭐 이런 말이죠. 남자 중역 중에 한 명이 그 교실 남자 중역 뒤에 있는 남자 중역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따졌어요. 챌린지 사람 하면 사람에게 도전하다.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다. 뭐 이런 말이죠. 말을 했어. 뭐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녀가 타자 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녀한테 타자 시험 안 줘보면 주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나의 요점을 반복했죠. 경험이 많고 자격이 있는 비서. 어떤 비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험 많고 자격이 있는 비서. 어떤 증거? 그녀가 책임이 있고 전문적인 위치를 쭉 지켜왔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험 많고 자격이 있는 비서는 should not have to go back to square one.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녀 자신을 증명하려고 키보드에서 왜? 그녀가 make a move to advance 그 앞으로 나아가다란 뜻이야. 발전하다란 뜻입니다. 그녀 자신이
발전했기 때문에, 즉 승진했기 때문에 다시 또 키보드 치는 거 이거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양반이 또 계속 떠드는 거지. 야, 근데 말이요, 응? 내가 이거 시험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꼰대 같은 인간들이지 세상에. 응? 이것은 마치 너희들한테 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시험 보기 전에 너희들 알파벳 써봐라. 알파벳 쓸 줄 아는지 테스트 해봐라. 근데 진짜 시키면 못 쓴 애들 있다. 고등학생 중에 알파벳 쓰라고 시키면 제대로 못 쓴 애들 한 반에 한 명 혹은 두 반에 한 명은 꼭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 90점 넘는 애한테 알파벳 시험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 내가 뚜껑이 열린 거지. 자꾸 이 꼰대 중역은 자꾸 알파벳 다시 써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헛소리 떠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죠 저자가.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당신은 엔지니어요? 물어봤어. 응. 그가 대답했대. 그 엔지니어라고. 그래 또 물어봤어. 너 건네 받았어? 계산자를? 너 잡 인터뷰에서? 그래서 또 요구 받았어? 꺼내라고? 계산자를? 그리고 증명하라고? 네가 그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가 승진을 위해서 인터뷰할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웃고 시끄럽게 박수치고 난리 난 거지. 빵 터진 거지 한마디로. 빵 터진 거지. 그러니까 with class라고 보면은 여기에도 클래스가 있어서 그래? 여기 클래스랑 같이 대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그러나 이 with class는 그 클래스가 아닙니다. 우리들 흔히 말하는 클래스가 다르지라는 거, 클래스라는 말 알죠? 느낌. 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with class는 품위 있게란 뜻입니다. 품위 있게. 그래서 이 중역이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 중역 정도면 뭐 전무나 이사쯤 되겠죠. 품위 있게 대답을 했어. He saluted me. salute. 한국 학생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지 않은 어휘죠. attention, salute, 차렷, 경례 할 때 이 salute입니다. 경례하다. 그래서 my point stands. 내 주장하는 바가 서 있다. 먹혔다 이런 말이죠. 너는 그 전문 화학자한테 화학 공식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 인터뷰할 때.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화학자한테 화학 공식 주고서 자, 이 화학 공식에 따라서 한번 섞어볼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욕하는 거지. 전문적인 표현으로 엿먹이는 거지. 엿먹이는 거. 그렇게 안 하잖아. 니들이 나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발음 나는 대로 써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는 we have to get beyond, 넘어서야 됩니다. 이러한 Stone Age policies, 석기 시대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의 땡땡을 acknowledge가 뭔 뜻이에요? 성경아. acknowledge는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땡땡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구석기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제목을 봅시다. 제목이 뭐냐? 탁 나왔어. 아이고야. 답이 탁 나와야지 이제. 혜선아 답이 뭐예요? 저요? 2번 해석해보세요. 컴피턴스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모의고사 시험 대비에도
2019년 23번이었나요? 거기에 반복해서 3회 출연했죠. 우리 오성민 군, 심수빈 양은 잘하고 있을 겁니다. 컴피턴스가 뭔 뜻이에요? 이 뭐 이것들 주구장창 공부하고 외우고 썼는데 이걸 뭐 말을 못하면 어떡해? 성경아 뭔 뜻이야? 아이고 가지가지해라 이 새끼들아. 자 그럼 몰라. 좋았어. 모른다 치자. 여기서 좀 익숙한 어휘를 끄집어내보자. 뭐가 있어요? 응? 뭐가 있어? 컴피턴스에서 뭐가 좀 익숙한 말 없어? 아, 이 정도도 모르면 도대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 이 새끼들아. 컴핏이 뭐야? 경쟁하다 아니요, 경쟁하다. 아, 여기서 온 말 아니, 이 새끼야. 능력이야, 능력. 그래서 선생님이 니들한테 그 같은 본문에 이 말이 써 있었어. capability까지 써 있었어. 응? 이게 같이 써 있었다고. 둘 다 능력이라고 말해준 기억이 나는 나는데 왜 니들은 안 나니? 이 새끼들아. 미슈어 버리겠다 아주 그냥 내가. 자 그러면 제목이 2번이래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건 뭘까요? 몇 번이에요 성민아? 태선이 찾았어? 몇 번이야? 그렇지. 우리의 기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구석기 시대 정책을 내다버려라.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이 4번의 capacity도 capability, ability, capacity, competence 전부 다 능력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능력으로. 자, 밑에 거 봅시다. 아이고 쉽다. 태생이부터 해보세요. 요거. 음. 받아들임, 제한, 어떤 밑은 인정하다예요. 인정, 혹은 recognize가 뭔 뜻이야, 성민아? 인식하다, 인지하다로 뭐 퉁쳐서 갈 수도 있는 말이죠. 인지하는, 혹은 진실하다. 저거 뭐예요? existence의 뿌리가 먹었어. exist 아니요. 그럼 먹었어. 응? exist가 심수빈이 뭔 뜻이에요? The meaning of your smile is that you have no idea what it is? Really? 아! 존재? 존재하네 존재. 네. 자,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닫는 거, 분별하는 거, 혹은 무언가의 그 사실이나 존재를 뭘까요? 인정하다죠. 아까 뭐라 그래서 acknowledge라고 그랬죠. acknowledge. 다음 성민이 2번. 음, 그렇죠. put a
into action이나 practice나 둘 다 실행에 옮기다. A를 실행에 옮기다. 원어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바로 중역이 중역. executive. 다음에 더 중요한 링크 또는 위치에 사람을 줘. 누군가의 발전, 더 중요한 자리 혹은 위치 혹은 자리로 누군가 발전하는 거,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승진,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법. 아이고야, 어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법부터 달려봅시다. 1번을 보겠습니다. what이냐, whether이냐.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요 뒤에만 보면 되죠. 요 뒤에만. 여기까지만 보면 되죠. 자, what이 보통 비동사 뒤에 what이 나온다는 것은 이 what이 뭐냐라고 묻는 거지, 태선아? 응?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자, 비동사 뒤에 what이 나오는 건 상민아, what이 뭐니? 라고 묻는 거지? 관계대명사냐 묻는 거죠. 관계대명사. 그럼 해석을 해봐야지. 그것들은 should be seen, 보여줘야 합니다. as more like humans, 더 인간처럼 혹은 덜 인간처럼 그것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자, 심수빈 양, 그것들은 더 인간처럼 혹은 덜 인간처럼 보여줘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 자동으로 나와요? 어떤 질문? 없어! 무슨 질문이 나와? 내가 늘 말하지, what이 관계대명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윤태선? 뭔 소리야 이 새끼야. what 뒤에 있는 문장을 딱 해석하고 나서 뭐를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물어보랬지. 항상 안 나와, 그지? 빼박켄트 왜 더려. 이건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 밑에 거 보겠습니다. 보세요. 뭐 엄청 겁나. Non-anthropomorphized portrayals are used. 아이고, when the point of including animal is 써있네. 자, 여기서 시험을 본다면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수동태냐 비동사의 보어로 명사적용법 증명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느냐. 이럴 때는 이제 독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동물을 포함한 시키자는 관점이 증명되어야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non-anthropomorphized는 anthropomorphize가 인격화하다니까 non이 들어가면 비인격화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인격화시킨 모양이 사용됩니다. 동물을 포함한 관점이 핵심 요점이 그 작업, 그들이 하는 작업, 우리를 위해 그들이 하는 작업을 이거 해석할 필요가 없었네. 여기 더 월크가 써있네. 이걸 왜 못 봤을까? 과거 분사가 관사 명사 써있을 때 이렇게 써있게 되면 이게 목적어가 되잖아요. 목적어가.
근데 이게 형용사란 말이에요, 지금. 관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려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이건 독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이거지, 이거. 그 다음 C로 갑니다. 이즈냐 어리냐 심수빈아 뭘까요? 얼.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저겁니다. 더 비교급인데 여기에 apart가 써 있고 of가 써 있어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apart면 is고 animals면 어린데 of는 A of B는 해석이 B의 A니까 얘가 주어 알맹이겠구나 생각하면 is를 고르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number of라든지 a part of라든지 이렇게 앞에 있는 얘들이 많은 뭐 숫자를 나타내는 그 양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는 얘들은 주어 알맹이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꾸며주는 말에 불과하죠. 이것도 이번에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지난번 특강할 때 물어봤어요. 왜 얘가 단수인데 이게 나옵니까? 그 지문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얘는 animals가 돼서 all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겁니다. 자, 무관한 문장은 제낀다고 했습니다. 글의 순서를 한번 봅시다. 라스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벽화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나? 세계사 이런 데 나올 텐데. 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맞추나 한번 보자, 너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명사 지칭, 글의 분위기, 설명하는 거냐, 반전하는 거냐,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죽었어? 응? 이 정도로 죽으면 안 되지. 너는 이제 3개월이면 고등학생이야. 아이고.
안 불렀어. 아, 불렀구나. 왜 안 불러? 자, 됐습니다. 자, 이거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Artificial Intelligence가 저 사람 어떤 뜻이야?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되죠. 성민아?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전문가라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빅데이터에 대해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먼저 그는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생각해 보라고. 그 아이코닉 홀스를 생각해 보라고. 동굴 벽화죠. 라스코에 있는 프랑스에. 그게 거슬러 올라가려면 구석기 시대. 대략 17,000년 전 구석기 시대. 아이코닉이란 말을 보면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코닉은 널리 알려진 이런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다면 프랑스에 있는 이 라스코 동굴 벽화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운을 띄웠어요, 지금. 자, A를 갑시다. 그러나 이제 놀빅이 물어봐. 뭘 물어봐? 말 이미지를 한번 사로잡는 걸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거를 초당 24프레임까지 속도를 높이는 것을 느닷없이 A가 나올 일은 없다. 갑자기. 그죠? 자, recall은 떠올리다, 상기하다, 다시 생각해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말에 그 사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겠네. 자, 동구벽화 얘기를 했고 그 말에 그 사진? 느닷없이 그 사진 얘기가 여기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B도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봐봐. 그리고 나서 생각해봐. 말 사진을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CBA야 이건. 더 이상 풀 게 없어. 바로 이어지잖아 바로. 더 이상 보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 다음 갑니다. 어법.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이 틀렸을까? 11번, 12번까지 했다고 그랬나? 성겸아? 아, 11번, 12번을 하다 말았다고? 여기까지는 했고.
왜 그거를 생각하지 말아요? 네? 왜 그게 이상하지 말아요? 요소가 음. 그랬어?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법을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어법을 두세 개 골라야 되죠. 자, 이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고쳐 써보세요. 자, 대선이는 아까 나한테 말을 했고, 성민이 어떻게 고쳤어요? 수빈이. 아유, 고기만 흔들지 말고, 이 새끼들 선생님이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있는 건 탁 찾아내야지.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성규만 뭐가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돼? 프라이드. 네. 잘 봐. 선생님이 늘 얘기잖아. 문장에서 영어라는 언어에서 가장 너희들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주동사를 찾아야 된다. 주동사. 그럼 봐봐. 더부터 여기까지. 자, the sprint by the athlete wearing spikes to create the forward motion whilst initiating significant backward force. 어디에도 동사가 안 써 있어. 지금 주동사가 주어는 동사한다는 이 주동사가 안 써 있다고. 어디에도.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얘가 주동사 역할을 해줘야지. 주동사 역할을. 자, 그다음 그다음 걸 하기엔 시간이, 이걸 한번 독해를 해보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던 숙제를 합시다. 간만에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안 돼, 그럼? 이거 맞나 보다. 10월 23일. 그럼 6강
여기다 쓸게 그냥. 6강. 자 봅시다. 6강은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1번 무관한 문장은 무조건 안 하기. 3번 4번 3번 4번 5번 6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9번 10번 9번 10번 요렇게 하면 오늘 수업 진도가 요렇게 나갔으니까 서로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숙제 요령을 써줄게요. 다시 여기다가 숙제 요령 모르는 단어 찾기 문제 풀어오기 이거죠. 뭐 별다르게 있나요? 풀어오고 해서 끝났어. 네, 오늘은 10분 일찍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